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64회 앵커를 맡은 이평강, 한미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벚꽃 구경 잘 하셨나요? 저는 벚꽃이 필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렙니다. 한미연 앵커님은요? 저 또한 가슴이 설렜습니다. 벚꽃 하면 축제가 떠오르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맞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즐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영화인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벌써 20회를 맞았네요.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우리 동네 뉴스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채워졌으니 기대해주세요. 우리 동네의 다양하고 넓은 이야기, 우리 동네 TV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는 요즘,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는 깨끗할까요? 구청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지역마다 자생단체 회원들이 공원 청소도 합니다만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벤치 등은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러워지면 누구든지 사용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평화동의 네모의 꿈 공동체 회원들은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를 깨끗이 닦아내는 봉사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오후 평화동 일성아파트 앞 감나무골 공원에 연두색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평화일동의 네모의 꿈 회원들입니다. 고무장갑과 걸레, 세척액, 물을 퍼 나를 수대까지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까맣게 뒤덮인 운동기구에 2~3명씩 매달려 먼저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어서 세척액을 뿌리고 다시 녹슨 부분과 먼지를 닦아내니 시커먼 흙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음에는 물을 떠다가 운동기구에 뿌리고는 다시 마른 걸레로 닦아냅니다. 3차례에 걸쳐 털고 닦아내자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시설이 누구라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회원 14명이 이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모의 꿈은 작년에도 정기적으로 동네 곳곳의 운동기구를 이렇게 닦아왔습니다. 올해는 짝수달마다 첫째 주 금요일 오후면 이렇게 공원의 운동기구를 닦아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모의 꿈은 이 밖에 마을 공동체 장터와 작은 영화관 운영까지 폭넓게 활동하며 동네를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새만금 고속도로 남전주 나들목이 추동마을과 너무 가까워 주민들의 반말이 많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남전주 나들목은 평화동 동적골과 추동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데 추동마을은 새만금 고속도로가 나면 사방이 도로에 갇힐 형편입니다. 이미 마을 남쪽으로 전주 남원 간 21번 국도가 동쪽으로 전주 순창 간 27번 국도가 나 있는 형편에서 새만금 고속도로가 추동마을 서북쪽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마을에서 178m 떨어져 자리 잡을 예정이던 고속도로 나들목이 설계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마을에서 70m 거리로 가깝게 변경됐습니다. 나들목 위치가 마을로 근접하게 되자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들목 위치를 마을에서 멀리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추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원촌 무효를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 새만금 전주 건설사업단에 몰려가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단식 농성에 몰입했던 대표는 나흘 만에 기진맥진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로공사 측은 마을에서 158m 떨어진 위치에 나들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추동마을 주민대책위 대표 임채동 씨는 일단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소음과 먼지 차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분진, 그리고 차단 장치랄지 그런 거 이제 더 협의할 계획이에요. 네.
그건 추후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 인터체인지가 이제 158m 정도 떨어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골짜기 안쪽 깊이 숨어 청정지대이던 주돈마을은 주민 7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전주 남원간 21번 국도와 전주 순창간 27번 국도가 나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졌고 새만금 고속도로가 나면 마을이 온통 도로에 둘러싸이게 돼 주민들의 걱정이 큰 형편입니다. 너무 마을에 저 21번 국도가 지금 바짝 붙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다 도로가 갇혀버리고 또 폐암 환자로 그 21번 국도 난주로 많이 폐암 환자로 돌아가셨어요, 어른들이. 현재도 4명이나 폐암 환자가 있고 이 도로 부분 연관성 있지 않냐 해가지고 더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죠.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지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도내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미소뜰 도서관 소식입니다. 미소뜰 도서관은 평화동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며 주민들을 위해 문화 행사도 치러내고 있습니다. 미소뜰 작은 도서관, 정선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밤 9시 늦은 시간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미소뜰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도서관 올웨이가 열린 날입니다. 하얀 셔츠를 맞춰 입은 봉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널찍하게 펼친 상위에 과일이며 피자며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저희 이정희 관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그냥 넘어가서 제가 사실은 꽃다발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꽃다발은 뭐 잠깐이면 끝나니까 의미 없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 고생하셨을 때 자녀들과 남편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같이 드시라고 그냥 빵하고 쿠키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2008년 12월 도서관 이름을 공모하면서부터 미소뜰 작은 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소뜰은 미소를 머금은 뜰이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한 가구당 한두 권씩 책을 기증했고 백일동 대표의 지원으로 지금은 도서가 11,100권에 이릅니다.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다들 아이 엄마인 봉사자들은 청소도 하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책을 추천해주면서 청소도 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책은 카톡으로 주문받고 출석을 확인해 우수 이용자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환경보호도 실천합니다. 매달 2차례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독서토론 동아리는 4년째라고 합니다. 쉽게 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번 오니까 또 발걸음이 진짜 가볍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씩 가고 싶은데 낯설어? 낯설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좀 한번 해봐. 그래서 네, 다시 뭔가를 하니까 내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뭔가 하고 있고 그냥 우리 집 같은 느낌?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꺾어지는 아이인데 그때 이제 친구 거의 저희 또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저도 직장 생활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번에 관장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리고 책임감도 갖고 도서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유치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 동도가 정말 도서관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역량도 좀 도서관을 통해서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커가서 참 좋았는데 근데 아이가 커버리니까 도서관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소홀해졌는데 다시 또 회장님 바뀌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서관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됐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스럽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주기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새로운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이 좀 많이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때문에 이렇게 발을 들인 일인이기는 하나 저는 가면 갈수록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혼자 와서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2시간이거든요. 목요일 2시간 동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돼요. 제가 이제 방과후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남자 아이들 안 키워보고 여자 딸만 셋이었는데 여기 와서 남자아이들하고 소통도 되고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들이 보면 또 책을 고르는 거 보면서 또 아이들의 성향을 또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저 자신한테 제일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들어왔긴 했는데 와서 책을 읽게 되고 가면 멀쭈만이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집에 책이 있지만 또 다른 책이 집에 없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책을 읽히려고 솔직히 오게 된 계기인데 이제 저도 큰애가 벌써 25이에요. 맞아. 여기서 10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친구들 만나고 저희 아파트 안 사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자랑해요. 그냥 우리 아파트는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도 많이 빌리고 야 책도 몇 권 있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파트 이런 공간이 없고 다른 아파트에 있었으면 저도 되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책 자원봉사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2시간 하는데 아까 나만의 공간 내가 2시간 와서 진짜 가족, 아이, 집안일 이렇게 해서 여기 딱 2시간 오는데 그때는 정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도 되고 네, 좋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왔는데 자식은 크고 세월이 흐르니까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런 마음을 우리들은 애들을 키우는데 좀 어린 아이들 엄마들이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엄마들의 정성으로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쳐나는 미소뜰 작은 도서관. 작년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298개 작은 도서관 중에 1위로 뽑혀서 최우상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축제 때에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를 주민들 앞에서 공연하기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활동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정선아였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노래교실 회원들이 마침내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은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죠. 작년 2월부터 시작한 노래교실은 음치, 박치로 자신 없어하는 분들을 위한 내 목소리 찾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래를 배운 회원들이 공연 무대에 올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진안군 백운면에서 열린 해피벚꽃 엔딩 파티가 그 무대인데요. 부끄부끄 탈출기라는 주제를 내건 발표 무대에서 회원들은 평소 노래 부르기를 주저해온 부담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날 해피벚꽃 엔딩 파티는 백운면의 동네 밴드, 노래하는 작은 농부들과 가족들이 주최한 마을 행사였는데요. 노래교실 회원들의 발표 무대에 이어 가수 박희수 씨, 여행자 김길수 씨의 공연과 동네 밴드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대미새 말에 벚꽃길 걷기와 계곡 탐험, 화전 붙이기 같은 잔치도 벌어졌습니다. 인용호 작가의 사진전 사람이 평화동 갤러리 카페 오브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용호 작가는
사진가 모임 브레송과 페이스북 인포토의 대표입니다. 작가는 평소 빛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깊이를 그려내는 데에 주목해왔고 그동안 빛, 초록, 바다 등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어왔습니다. 네 번째 전시회인 이번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인지 김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에서 사람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있는 사진작가 인영호 씨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3월 30일에 시작을 했고요. 4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5월 말까지 다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람으로 지금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람 어떤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작품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있었고 또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이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전을 한 이유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낮은 위치에서도 자기들의 삶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또 긍정적으로 평생 업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17년 정도 지금 찍은 사진을 오늘 그 몇 점으로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께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제 사진을 봐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사랑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범위는 가장 밑에서부터 있다. 또 가장 그 밑에서부터 정말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그 사진 찍는 일의 그 재미, 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사진에 가장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순간 포착이죠. 예. 그러나 사람을 찍기 위해서는 그 순간 포착도 그 사진을 찍기 이전에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의 스스로 어떤 그 교감이 있어야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순간 포착하지 않으면은 연출된 사진으로 한다면은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순간 포착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올해 먼저 이 갤러리 오브제에서 저를 이렇게 사진전을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꽃 사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찍어놓은 연꽃 사진도 많이 있고 또 올해 또 제가 좀 집중해서 찍고 그래서 연꽃 사진을 통해서 역시 삶을 느낄 수 있는 또 빛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또는 또 숙연해지는 그런 연사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 이번 전시회 사진전에 특별 게스트 스페셜 포토가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27일 날 저의 막내딸이 이 평화동 세나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데 그날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2월 27일 날 이 막내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효도를 하더라고요. 예쁜 짓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이 생명 작은 아이로
인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또 행복해질 수 있고, 제가 그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허용이 됐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부터. 지금 생각해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고의 명작이라고. 예.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장면을 아버지가 사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찍어냈으니 저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인영호 사진전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들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김강수였습니다. 전북 가족영화제 접수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마감되는 이 전시들은 7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사흘간 열리는데요. 전북 가족영화제는 문화콘텐츠연구소 신혜숲이 영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청소년, 일반인들이 제작한 영화에서 소중하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발견하고 그 느낌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품 자격은 작품의 길이와 장르에 상관없이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가능한데요. 단 2018년 1월 이후 제작 완료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출품 신청서는 신혜숲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뉴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동네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동네 뉴스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엿한 20살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네 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네 뉴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